뉴욕 양키스에서 200만 달러를 제시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250만 불이었거든요. 클레이턴 커쇼 선수 계약금 230만 달러였어요.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범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촬영 이후에, 부산 출장 이후에 첫 스토킹 녹화입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너무 좋았어. 이 골반 키키한 데서 박혀있다가 부산 바다도 보고 바닷바람도 맞고 그 전에 PD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냥 날랐는데 이번에 PD 바뀌고 나서 바로 실행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 이게 문제가 있긴 하네. 사실 이 방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안정감 있다고. 근데 밖에 바닷바람 쐬고 오든지 여길 쾌쾌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좋은 거 알면 점점 더 좋은 거. 솔직히 좋았잖아요. 좋았죠. 부산 좋았죠. 그리고 조회수도 보니까 진짜 팬들 많이 댓글하고 보니까 그 하루가 안 됐는데 벌써 10만 조회수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댓글 분위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자주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긴 아니야. 왜? 스토킹 팬들이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 바다는 보면 기분이 좋잖아. 미안하지만 거기 가면 난 우울해져. 옛 추억이 광진 바다가 이뻐 물론 좋아. 근데 거기 1년 동안 바다만 보고 있어봐. 거기 갯벌. 강진을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쉼창 해설위원은 어떻게 하면 강진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댓글로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리고 정 아나운서 요즘에 무슨 중계하다가 피 먹었다고. 그게 뭐였냐면 허구현 해설위원이 중계하면서 내내 모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계속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레인 딜레이 걸리고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고 계신 걸 알았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모기가 들어간 거예요. 보이길래 모기 이러고 한참 있다가 딱 잡았어요. 근데 여기다 잡았는데 그 모기가 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모기 피 먹었네 이 얘기를 했는데 레인 딜레이 기다린다고 A씨 피곤한 애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그 대기하는 중에 고스톱을 치다가 피를 먹었다 이런 쌍피? 홍답 먹어야 되는데 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모기를 딱 잡았는데 피를 먹어서 이건 둘 중에 한 명이 물린 거다. 그래서 피 먹었네 그거랑. 그리고 또 춤춘 거 맞아. 그거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춤추는 거 보고 이 더티 댄스 이거 진짜. 나 그건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요. 지영이가 그 롤린 춤을 추기로 하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애가 춤추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걸 놀린 거예요. 경기 전에. 그걸 놀린 건데, 그거를 우리 PD들이, 진짜 PD 놈들이지. PD 놈들이 그거를 경기 한참 전에 한 건데, 그걸 저장을 했다가 경기 중에 튼 거예요. 나 근데 그거 스킵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 라이브에서는 스킵도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대형 게스트 모셔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 대형 게스트, 초대형 게스트, KBS와 SBS의 구애를 모두 뿌리치고 스토킹만 나와준 대형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너무나 반가워하실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한기주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주입니다. 요즘 근황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현재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지금은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시구나. 가르치고 매일 가르치고. 그럼 어디서 가르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지금 영등포 쪽에서요. 네. 그 주소 알려줘야 돼. 그래요? 주소까지? 주소까지 다 알려줘야 돼. 영등포구 경인로 727. 727. 727. 정보 빌딩 지하 2층이요. 그럼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카데미 이름은 뭔가요? 저희는 87 베이스볼이요. 87? 네. 87? 왜 87이에요? 친구랑 같이 이제 둘 다 87년생이다 보니까 이름을 그래서 87 베이스볼로. 나는 또 87kg만 던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니지? 네. 망하겠지. 87 베이스볼. 아카데미는 어떠세요? 요새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지금은 조금 비수기라 네. 아이들이 지금 시즌 중이고 해서 지금은 좀 많이 한가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카데미에 오면 이런 점이 좋다. 저희 아카데미는 오면은 이제 아이들 말로는 8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운동을 해서 아이들은 87 베이스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오면 좀 되게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7시간씩
아, 그렇게 많이 시켜요? 네, 8시간, 7시간 한다 해서 87 베이스볼로 알고 있어요. 다들 즐거워하죠? 네, 저희는 즐겁게 아이들을 시키고 있어서 네. 네, 즐겁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심창 해설위원은 같은 팀이셨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 네. 이거 처음 봤어. 거의 나랑 이야기 거의 처음 해보지 않아? 네, 야구장에서만 그냥 뵙고 인사만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스토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기아 팬들 위해서. 아, 이거 박수. 진짜. 아, 진짜 이거 박수. 기아 지금 뭐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모르는 형 전화를 받고 섭외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섭외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솔직히 좀 나오기가 좀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처음 안 친한데. 달 주변도 그렇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작년에 처음 전화했나? 올 아마 올 초에 한 겨울 정도 아마 겨울인가? 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딱 눌렀잖아. 받았잖아. 받아서 이제 수창이 형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뭐 한번 나올 그게 있냐 물어보길래 저는 죄송합니다. 방칼에 그냥. 근데 다시 전화 왔을 때는 어떻게 수락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홍보도 하고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만두고 막 그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 정리도 좀 안 되게 되셨고. 너무 바빴었고 네. 어쨌든 오늘 나와서 이 기아 팬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지금 윤성민 말고는 안 나왔잖아. 맞아요. 이제 기준을 알게 됐으니까 필두로 이제 기아 선수들 쫙 해야지. 이제 전화해서 누구 번호 달라, 누구 섭외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좋았어.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사실 그 제가 대학교 때 유명하던 호일펌이 약간 호일펌. 이런 스타일인데 머리는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원래 머리가 약간 찬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살 때부터 파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벅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워낙 너무 찬머리여서 좀 그랬다가 잠시 좀 한번 쉬었을 때가 있었죠. 김태 감독님은 워낙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패션왕 입장에서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개성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그 머리 다 풀리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블루 다 칠해주고. 바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끄슬 수 있으니까. 그근여가지고 이렇게. 혹시 스토킹은 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처음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들었지. 정말 이렇게 따끈따끈한 게스트. 진짜 스토킹만을 위해서 심창 해설위원께서 섭외하셨네요. 스토킹도 잘 모르시고 친분도 없는데.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창 위원이. 예. 이거를 엠피플이 알까? 나 진짜 아니 그래서 월급 인상 많이 됐잖아요. 인상이 되긴. 자, 그러면 스토킹을 못 보셨으면 독한 프로필도 모르시겠군요. 듣기만 들었어요. 아, 듣게 네. 들으셨어요? 누가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냥 주셨나요? 주위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해서 독한 프로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스토킹을 알아? 아이들은 아는 것 같아요. 왜 안 네. 나가냐고 이런 말 안 해? 그런 말도 한 적도 있었죠. 나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나온 줄 모를걸요. 아, 진짜요? 이거 나오면은 이제 알겠지.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혼자 읽어나가면서 한기주 선수의 이 프로필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 한기주, 1987년 4월 29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주 수장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공을 잡은 한기주, 동성중을 거쳐 동성고 1학년 때는 팀을 청룡기 우승으로 이끌면서 일찌감치 괴물투수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메이저리그에 관심까지 받던 그는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10억 8 등급 어마무시한 계약금을 받고 2006년 기아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데뷔 첫 해 시즌 10승, 선발과 구원으로 맹활약했지만 류현진에 밀려 신인왕 수상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2년차인 이듬해 25세이브 수와 선동열, 임창용에 이어 기아 소속으로 한 시즌 2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가 됐지만 팀에서와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에선 반전 매력을 뽐내며 드라마 지필에 나선 한 작가,
속이 꽉 찬 남자 99.9 허구현 의원이 인정한 대만전 주연까지 등극 최종 성적 19.31의 평균 자책점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요. 불기주의 여파는 2009년까지 이어져 본론 세이브 최다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결국 공구 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때문에 수술대에 오른 한기준은 긴 재활 끝에 2011년 마운드에 복귀. 하지만 그 후에도 손가락, 어깨 부상 등이 잇따르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2016년 넥센전의 한 경기 말로 홈런 2방 한만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용훈 배용수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만도 주인공으로 KBO 연금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2017년에 닥친 엄청난 변화, 삼성으로 트레이드되며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된 한기준은 심창민, 장필준과 함께 한심장 트리오로 불리며 필승조로 활약. 하지만 짧은 활약상을 끝으로 2019 시즌 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10억 8로 시작해 산전수전 겪으며 기아 팬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기준.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 그를 응원하며 독한 프로필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야, 진짜 왜 이번에 좀 독한데 약간? 어떠셨나요? 저는 별로 안 독한 거 그래? 같아요. 진짜요? 아, 별로 안 독하셨어요? 네. 작가 어디 있어? 저는 되게 독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 정도가 안 독해요? 자, 그럼 이제 독한 프로필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를 맨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 멀어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아, 그쪽에 학교에서 집이 멀어서? 네. 그래서 야구 팀에 있는 우연치 않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쪽에 이제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야구를 한번 해봐라. 교장 선생님? 네. 어떻게 알고? 그냥 원래 처음에는 핸드볼을 하려고 갔었어요. 네. 이제 동네 이제 뭐 아는 형이 핸드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핸드볼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핸드볼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해체된다고. 팀이. 네. 그래서 야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 네,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핸드볼로 해체되니까 넌 운동하고 싶으면 야구 네, 들어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 수창초등학교. 네, 수창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명문일 수밖에 없어요. 수영초등학교 야구 명문인가요? 지금은 아마 명문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팀이 너무 못해서 저는 야구를 초등학교 때 할 때는 전국대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너무 못해서. 네, 너무 못해서. 그러면 야구를 시작할 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체격이 좀 컸었나요? 키는 컸었는데 그렇게 뭐 체격이 그렇게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정도? 그럼 바로 투수로 시작을 한 거야? 아니면 초등학교 때는 다 봤어요. 다 봤어? 네, 처음에는 포수. 아, 포수로 네, 시작하셨어요? 포수로 보다가 그다음에 투수도 하면서 다 봤던 것 같아요. 내야 다 봤던. 그러면 너 때 동기 선배들 누구 있었어? 지금 프로 출신? 한 명도 없어요. 명문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제 선배님은 김병현 선배님. 아, 명문이네. 명문이야, 명문이야. 그러면 학창 시절 그 초등학교 시작했을 때 뭐 내야 외야 다 보셨다 했잖아요. 네. 제일 재밌었던 포지션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포수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5학년 때부터 이제 거의 포수로 많이 시합을 나가서 포수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투수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신 거예요? 6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발 나갈 때는 선발 나가고 만약에 내야수가 투수로 들어오면 내야수 가고 외야수가 들어오면 외야수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어깨 좋았어? 네, 그때도 어깨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87년생 지금 포수 누구 있지? 프로야구에? 의지, 의지? 양지. 야 그럼 양지는 없었네. 재원 맞지? 너가 포수 있으면 양의지는 없었지? 아니요. 그때는 아마 더 잘했을 거예요. 너가? 아니요, 양의지가. 양의지가? 아니 그러면 타석에도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타석도- 타자로서는 어떠셨나요? 그냥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뭐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고. 홈런은 많이 치고? 거포였어? 홈런은 뭐 연습 게임 때만 쳐보고 본 시합 때는 하나도 못 쳤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마추어 시절 내내 홈런은 네, 못 쳤던 것 같아요. 아, 투수 잘했어. 잘하셨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미 150을 넘겼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고등학교 때 150을 넘겼으면 중학교 때는 몇 킬로 넘겼어? 중학교 때 아마 36, 8? 어, 그럼 빠른 네,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중3 때? 네, 최고 구속이 그럼 고등학교 때 얼마였어요? 아마 53 정도였던 것 같아요. 53? 네, 너가 프로에서 160은 던졌잖아. 그건 이제 중계로 160. 아니 전광판에도 전광 150. 아마 문학에서 아마 59인가 한 번 59.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특히 또 고3 때
대통령배 대회에서 엄청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3승을 아마 그때 제가 한 것 같아요. 3승을 했는데 거의 아마 다 완투승. 완투승. 네. 뭐 결승은 1이닝 던지고 나갔지만 왜?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아, 네. 결승.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아니 저희 작가분들이 조사하기로 예선 광주 일고 상대로 해서 선발 등판에서 최고 152까지 던지고 8회 1사까지 노히트. 그리고 16강 때 북일고 상대로는 9이닝 3진 16개. 준결승 때는 군산상고 상대로 해서 완봉승. 17년 만에 우승 견인. 대회 MVP. 고3 때 10경기 나서서 5승 1패 0.92 성적. 고등학교 때 그러면 공을 좀 많이 던지셨나요? 많이 던졌었죠. 지금처럼 뭐 주말 리그 뭐 투수 그게 없고 오늘 150개 던지면 내일 또 시합이면 내일 또 다시 또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이런 팔꿈치가 아프셨던 거예요? 군산 상고랑 마지막 경기 투아웃 잡고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직구를 던졌는데 그게 한가운데로 아마 130km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뒤로 팔꿈치가 아파서 와 이거 막 네. 카운트 별 다 기억하잖아. 그럼 진짜 이 뇌리 속에 완전 박혀 있다는 거고.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 야구 100년 만에 나온 투스타라는 말도 했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한기수 선수한테 관심을 좀 가졌었다고요. 네 그때도 많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스카우트 분들이 와서 체크하고만 그랬던 것 같아요. 뉴욕 양키스에서 200만 달러를 제시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250만 불이었거든요. 250만 네. 불이요? 근데 그때가 저도 그때 당시는 뭐 에이전트가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는 약간 사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5월 8일 어버이날 때 이제 제가 기아랑 계약을 했을 때 그날 기사로 봤어요. 뉴욕 양키즈에서 계약금하고 들고 왔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사짜인 줄 알고 안 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에이전트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없어서 그걸 몰랐던 거죠. 온다는 것도 모르고. 아씨 그때로 아니, 되돌렸으면. 이게 왜 대박이냐면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클레이튼 커셔 선수 아시죠? 그때 1라운드 그러니까 1차 7번이었는데 계약금이 230만 달러였어요. 야, 씨. 근데 한기 선수한테 25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커수가 너 미치였네. 아 이거 그러네. 아 그건 멋지. 그건 멋지. 커수가 돈을 너보다 흘리는데. 미치였는데 지금. 아 그러면 이거 기사를 보고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좀 아쉽기는 했었죠. 미리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어버이날에 뭐 좋은 선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랑 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릴 때 메이저리그에 꿈이 있었어? 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도 가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뭐 확실한 게 없었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에이전트가 없으니까 딱 와서 무슨 소식을 계약합시다. 모르는 거지. 아니 미국에서 온다는 뭐 소식 같은 네. 것도 모르는 거지. 그럼 막 중간중간 그 스카우트 분들은 뭐 학교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이러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당시에 스카우트 부장님께서 거의 학교에 거의 계속 매일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할 만했어요. 네. 왜냐면 계약금이 무려 10억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버이날 계약금이 10억이었어요. 와. 지금까지도 이 액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0억 계약금 딱 준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되게 감사했었죠. 그만큼 이제 저를 또 평가도 해주고 네, 해서 야,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엄마 어버이날인데 이거 10억 내가 갖고 왔어. 이거 써. 솔직히 10억이면 키워진 값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진짜 10억이면은 아니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키움 장재영 선수가 많이 받았다 했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9억 받았어요. 한규 선수가 몇 년도 계약하시죠 이게? 제가 2006년 입단이니까 2005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액을 딱 제시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럽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나 네. 10억 받을만 하다. 아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진우가 얼마 받았지? 진우 형이 아마 7억 7억?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김진우보다는 내가 한 세수 위니까 10억은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10억은 어떻게 부모님 다 드렸나요? 네. 용돈 그래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용돈보다는 용돈 한 1억? 그때는 10%는 받을 수 있어. 그냥 뭐 부모님이 좋은 일에 뭐 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네 해석 마을 동네에서 잔치도 하고 네. 그랬던 거. 용돈은 그래도 얼마 받았을 거야? 친구들 사줬을 때 돈 안 냈어? 냈었어요. 얼마인지 네, 기억이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사실 뭐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재영 선수한테도 그런 인터뷰를 하셨고 장재영 선수가 이거에 감사하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장재영 선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장재영 선수를 던진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한 번씩 보고 하는데 뭐 그때 뭐 구속을 뭐 줄여서 뭐 제구를 잡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구를 잡은다 해서 구속을 줄여서는 절대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자신 있게 가운데에다 던지면 어차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뭐 잡히지 않을까. 말이 안 되지. 160kg 던지는데 재구 잡으려고 140? 그럼 10억 토해내야지. 그럼 9억 다시 갖고 와야지. 데뷔 시즌부터 10억 8이라는 말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44경기에서 10승 성공을 했고 8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6 데뷔 시즌 기록이에요. 첫 시즌 프로에서의 첫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제가 첫 승을 했을 때가 4번 도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LG 상대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10승을 했지만 선발로는 아마 3승인가 밖에 아마 못했을 거예요. 3, 4승? 그리고 전망이 거의 끝 무렵 정도에 2군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나서 중간으로 돌아와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좀 좋아지고 더. 이 1군 무대, 프로 무대에서의 선발로 던지는 건 고등학교 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확실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개막 2번째 게임 하나랑 했을 때 처음 등판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막 떨리고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 우왕청 심할 먹고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회 던지고 나면은 괜찮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1회 딱 던지고 나면은 이제 풀려. 네. 그러면 딱 신인 입단했어. 첫 스프링 캠프 막 이제 선배들 만났어. 10억 8 막 와 막 다들 이래. 네, 그런 선배님도 계셨고요. 그때 팀에 선배들 누구 있었나요? 그때 아마 제일 고참 선배님 아마 이종범 선배님. 네. 이정범 위원님, 네. 코치님. 네. 투수 쪽에서는 이대진 코치님. 네. 누가 제일 잘 챙겨줬었어요? 다들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기아 삼성 어디가 좋아? 저는 끝이 좋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이따가 파고들어야 되겠다. 어찌됐건 말씀드렸던 대로 데뷔 시즌에 44경기에서 10승 거뒀고 3.16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신인왕을 못 탔어요. 누가 탔냐면 류현진 선수. 괴물이 한 명 있었지. 근데 참 류현진 선수는 입단 계약금이 2억 5천이었고 한길 선수 10억 8이었는데 신인왕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첫 시즌에 좀 아쉽진 않으셨나요? 아쉽긴 했는데 당연히 현진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너무 잘했었고 제가 뭐 1년 유급하지 않은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첫 해는 선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뛰다가 구원으로 갔다가 뭐 했었습니다. 또 2년 차에는 마무리까지 가셨고 네. 어떤 보직이 제일 잘 맞는다 생각하셨나요? 야구의 꽃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하는데 마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당시 이제 팔꿈치도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오히려 뒤쪽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팔꿈치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150kg 이상을 계속 던지지? 근데 30개밖에 못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던질 수 있는 한계는 30개에서 50개 선. 그 2년 차 이때까지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참고 뛰셨던 건가요? 네, 참고 했었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손상이라고 했었는데도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계속 손목 보강 운동만 되게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주위에서 다른 게 뭐 다른 근육들이 잡아주고 해서 버티긴 했었는데 결국 뭐 나중에는 투수는 어깨보다 팔꿈치를 다치면 던질 수는 있어요. 다. 나도 아팠는데 다 던졌거든. 왜냐면 여기 인대가 손상되면 우리가 손목 운동을 엄청 해.
그래서 이 근육으로 여기 인대를 다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간. 네, 가는 그래서 투수들이 여기 다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나도 여기 굵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여기 근육 봐가지고 엄청 이게 엄청 하루 종일 해. 아 이거 안 걷어지. 이게 8,000짜리 옷이라서. 또 워낙 말씀하신 대로 빠른 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빠른 공에 대한 자신감, 타자들은 내공치기 어렵다 이런 자신감도 좀 신인 시절부터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인 때는 솔직히 없었어요. 신인 때는 일단은 아마랑 프로랑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뭐 신인 때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선발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또 전력으로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수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마무리로 하면서는 직구에 그냥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넷볼 믿고 그냥 가운데 보고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21개의 공을 던졌는데 다 빠른 공이에요. 본인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공도 빠른데 얘는 제구가 좋았어. 네, 제구가 좋았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또 그 기아 마운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파이어볼러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150 김기주, 던졌을걸? 네. 윤성민, 어. 이범석, 임준혁, 곽정철 150 이상 던지는 투수들. 와. 아마 2군에는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어요. 2군에는? 네. 그럼 150을 던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네. 기아 투수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많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뭐 윤성민은 슬라이더를 144km 던졌는데 알다했지. 이 중에 그 본인 생각하시기에 누구 공이 제일 좋았나요? 본인 포함해서. 그 당시가 몇 년도죠? 2008년.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다 아마 선발 중간이었고 저만 제 마무리였으니까 그리고 원래 또 팀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빠른 사람이 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2009년에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었습니다. 아 이때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한기주 선수에게 2009 시즌 좀 힘든 시즌이었을 것 같긴 해요. 올림픽 여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009년에는 거의 아프고 뭐 해서 거의 절반은 JR 쪽에 내려가 있고 절반은 1군 쪽에 있었는데 뭐 그래도 한국 시리즈 뭐 엔트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가서 그래도 우승이라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즌 2세이브에서 3세이브 거두기까지 59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불론도 5번이나 하셨었고 본인이 이때를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셨었나요? 부상 아니었을까요? 네, 아파서. 네, 팔꿈치? 부상,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던졌던 게 딱 네. 부상으로 계속 달고 갔네. 네, 어떻게 보면 수술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못하고 계속 거의 병원만 가면 뭐 앞으로 5년은 더 할 수 있다, 5년은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구단 역시도 이해를 해요. 뭐 시합 나가면 그래도 뭐 150km 이상 던지고 하니까 뭔 수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같을 때도 그때 아픈데 어떻게 150 몇 킬로를 던져. 특히나 12연패 중이던 하나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허용했던 경기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네. 영상을 준비합니다. 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또 병살은 안 됐네. 구회 말 와 역전 끝내기. 이제 기억나세요? 하나가 12연패 중이었어. 아, 그래요? 잘 쳤네요. 아 이거 진짜 잘 쳤다. 바깥쪽 지금 잘 들어갔는데. 이때 던졌던 저 홈런 맞았던 공도 그렇고 이때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더 멀리 봤어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상황에서 이게 성구만 좋았으면 그렇죠, 병살을 그렇죠. 잡을 수 있지 일단 않아요? 네, 송구가 좀 안 좋았던 게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병살타만 시켰어도 더 편하게 갔었을 텐데. 그래서 이때 나온 기아팬의 한기주 헌정 삼행시가 있다고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한, 하나 팬 여러분 기, 기뻐해 주.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화 팬? 기쁘겠죠?
깊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 마치고 나서 계속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긴 재활하고 2010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수술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였나요? 아파도 150 이상은 던졌으니까 계속 그래서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저도 구단에 여러 번 수술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우승하고 이제는 이제 한계가 됐다 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2009년 11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었지? 되게 좀 심했어요. 되게 뭐 물론 이제 뭐 투구수를 많이 던질 수는 첫 번째는 가장 던질 수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던지면 무조건 운동 안 하면 다음 경기 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2010년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쉬셨던 거 아니에요? 네, 재활 많이 해서 아마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대 어느 쪽? 이쪽? 네, 그쪽. 이쪽으로 뗀 거야? 네, 그쪽 떼서 이쪽에다 붙이고. 수술은 어디서 하셨어요? 미국 가세요. 그때 미국 간 거구나. 네, 커팅할 때 갔어야지. 아, 난 그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남지? 아, 그때 미국 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뉴욕 양키스로 가셨으면 체크만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리베란가? 리베 아, 리베로 누구지? 리베로는 축구에서 최종 수비수. 아, 맞아. 리베라가 없을 수도 있지. 내가 다시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어떠셨어요? 팔꿈치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주위에서도 뭐 수술을 많이 해봤지만 팔꿈치는 수술하고도 5kg가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안 빨라지더라고요. 워낙 빨랐으니까 더 빨라지면 170kg 던져야 되는데. 그랬으면 진짜 같지. 그리고 팔꿈치 수술 흔하니까. 네. 뭐 오승환 선수, 유현진 선수 뭐 다 했잖아요. 그렇게 긴 재활 끝에 2011년 7월 1799일 만에 1군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오래 쉬었어? 이때가 2011년 7월 14일 두산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이때 선발 투수가 상대 선발 투수가 김선우. 아, 최고의 해설위원. 한기 선수는 그때 3이닝 동안 2실점, 최고 구속이 151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는 패전이었습니다. 네. 오. 오, 좋은데? 첫 아웃 카운트 삼진으로 잡았네요. 이때는 146 나왔어. 10kg 덜 나왔네? 오, 와, 이거 좋다. 슬라이더. 네. 너가 슬라이더 몇 킬로 정도 나왔지? 제가 아마 43?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투구할 때? 불펜에서 뭔가가 좀 아니다 싶으면 그날은 꽝 치는 것 같아요. 불펜에서 근데- 감을 다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불펜에서 너무 좋아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맞아, 그건 맞아. 네. 너무 좋으면 거기에 자기가 빠져, 맞지? 네. 와, 오늘 다 죽었다. 내가 죽어, 내가. 진짜. 와, 그게 참 신기하네. 불펜에서 좋았으면은 시합 나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 나는 안 좋으면 만약에 10번 나가서 불펜에서 한 7번, 8번 정도는 안 좋아, 다. 근데 시합 경기 나가면 다 네. 괜찮아. 오히려 안 좋았던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집중을 하게 돼서 그런지. 아니, 심창희 의원은 뭐 프로 시절에는 거의 아픈 데 없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아픈 데 없이 뛰셨잖아요. 그런 본인 입장에서 옆에서 이렇게 프로 와서 아픈 선수들 보면 어때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은퇴하기 거의 마지막 해 빼고는 아프다는 걸 일단 이해를 잘 안 됐어. 아, 왜 저렇게 아프지? 근데 한 번 이제 어깨 아프고 나니까 이 통증이 가시질 않아. 아, 계속 남아요, 진짜. 그래서 이해를 했죠. 아, 이래서 재활이 오래 걸리는구나. 선수들 옆에서 보는 선수들 마음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이 지루한 거를 버티고 어떻게 그럴까? 다른 선수들은 TV에서 다 던지고 있는데 맞아. 나는 아파서 만약에 재활 가면 잊혀지는 건 진짜 금방이야. 1년 안 나와, 2년 안 나와. 진짜 금방 잊혀져. 다른 선수는 금방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서 한기주 선수도 좀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단에서 재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팔꿈치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제 어깨 쪽을 하다 보면은 저만의 이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구단에서 하게 되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제가 뭐를 하나라도 더 하고 싶으면 못 하고 뭐 일찍 끝났으면 뭐 움직이를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그런 생각도 있었죠. TV 보면서. 네. 자꾸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팀에 있다 보면은 다 2군 게임이든 뭐 1군 게임이든 뭐 보면서 아 언제쯤 나는 나가나. 근데 이게 그게 뭐 크지. 네,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깨 부상 후에는 구속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 구속이 떨어지는 걸 본인이 딱 이제 인지하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는 진짜 제구를 신경 써야 되겠구나. 아 잠깐만. 어깨 수술을 몇 년도에 했지? 15년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뒤에?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개 다. 네. 그럼 거기서부터 딱 하고 나서 스피드가 쫙 그때부터 떨어지는 네, 거구나. 어깨 수술하고 또 중간에 한번 손가락 수술도 한번 했었죠. 왜? 손가락도 몰라 특이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원래 거의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면 이쪽 뭐 방아쇠 뭐라고 하는데 어디가? 이쪽 손가락 가운데. 여기? 네, 이게 진짜 아 여기 이거. 이거 완전 중요한 이 손가락 손가락.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자갈 들어가 있는 느낌. 자갈? 네. 안에 뭐 찍찍 소리 나는. 마디 어디 쪽이에요? 그냥 이 전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손바닥부터. 던지면? 그냥 손이 부어 있어요. 안에 자갈 들어간 것처럼. 이 손이? 네, 소세지처럼 딱 부어 있어서 근데 말랑말랑하면서 그래서 수술을 2번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한 번 하고 실패해서 다시 또 미국 가서 손가락 했는데, 수술을? 네. 대박. 몰랐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위쪽 끝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더 신경 쪽에 문제가 더 그게 생겨서 언제부터 온 거야? 그게 아마 팔꿈치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마 복귀가 아마 늦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하다가 신경을 이렇게 뭐 잘못.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던지다가 이제 재활 다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손가락 수술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한기주가 어깨 수술하고 복귀해서 이제 던지는 거 나는 봤는데 스피드가 140. 많이 던지면 140 나왔던 거. 그러니까 39, 40. 이게 왜 그러지?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럼 심적으로 그렇게 구속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엄청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하면서 투심을 연마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살아남을 공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21개씩 던지던 애가 변화구를 지크만 던지면 140도 안 나오는 공을 다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심과 컵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와 진짜 자기 본인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스피드가 떨어졌잖아. 150씩 던지는 애들 보면 약간 부러웠어? 그쵸. 그때는 그랬었죠.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정황판 보면서 150 나면 우와 막 그러고. 자기 156 막 이렇게 근데 던졌어.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황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구속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2016년은 무려 4년 만에 전지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때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팔꿈치, 손가락, 어깨 수술하고 아마 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거의 4년 만에 가서 처음에 진짜 20살 때 가보고는 거의 이제 한 되게 중반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중고참 정도 됐을 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또 새로운 마음이더라고요. 되게 가서 또 뭔가를 또 해줘야겠구나 이런 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막 후에 4월에만 3승에 1세이브였어요.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때 전지훈련에 임하는 마음이라든지 시즌 개막하고 나서의 마음 어떠셨었나요? 그때는 무조건 엔트리를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4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보여준 것도 없고 그리고 전지훈련은 거의 말 그대로 4년 만에 따라가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이제 엔트리 안에만 들어가자, 개막 엔트리 안에만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전지훈련 가서 뭐 연습 게임 하면서 페이스가 좋았었고 또 잘 맞췄던 것 같고 그게 또 시즌 초반에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5월 6일 넥센전. 저는 그래서 고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5월 6일만 했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이날 한만두가 등장합니다. 한 경기 말로 홈런 2방. 너 한만두였어? 이거 영상 없죠? 있는데 그거는-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왜요? 아니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말로 홈런이 2개요? 아
잡을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지. 이거 잡았어야지 이거는. 지영이 형이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투수들은 다 잡을 수 있다고. 아 잡아야지. 이것도 잡을 수 있는 볼. 이거 잡아야지. 야 이거 이건 원인은 요즘 김주영 뭐하니? 주영이 형 거기 컨벤션 코치하고 있어요. 아 컨벤션 코치. 어. 야 저런 게 스위치 어디에 있는 거야? 야 운이 없었네. 이때 아마 첫 경기였을 거예요. 고쳐. 운이 없었어. 아이고. 아이고 크게 날라왔구나. 아이고 5번 아이언 같다 그냥 한 170m 날리네. 또 놓쳤어. 그래서 우와. 또 나왔구나. 몸쪽 제대로 그 전에 들어왔긴 실책이 또 왔네. 나왔었구나. 이날 그래서 저하고 이대진 코치님하고 김태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끝나고. 잘해오다가 뭐 어떻게 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일단 고쳐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실내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 전날 혹시 뭐 만두를 많이 먹었다던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럼 만두를 안 먹는다던가 뭐. 아니 만두를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보면은 저희도 영상 봤습니다만 야수들 실책 나오고 그러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일단은 뭐 실책 나오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잡을 볼을 약간 놓쳤을 때는 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투수 입장에서 뭔지 알아? 막 내야 안타가 막 이렇게 나왔어. 아 저거 잡을 수 있을 공인데 왜?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 경기가 꼬여. 왜냐면 아웃이 돼야 되는데 그걸로 계속 아웃 카운트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뭐 그러다 보면 막 난타 맞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다. 뭐 맞춰 잡거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못 잡으면 어떡해. 내가 삼진 잡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하긴 하지. 잡을 볼을 못 잡으면. 근데 그건 누구의 탓도 못 하는 거지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와, 이 질문 진짜 우리 작가분들 독하다. 저희 스토킹에는 한만두에 대적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로 퀵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투수가 내려가는 걸 저희가 제로 네. 퀵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춘추창? 왜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 킥이 어려울까요? 한만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제로킥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 야, 솔직히 한만두가 더 어렵지. 아니 근데 한만두 얘기는 가끔 들려오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제로킥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는데. 네, 어려울 그렇지 것 않아요? 아이, 한만두가 솔직히 더 어렵다. 나는 제로킥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창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힘 좀 실어주세요. 이제 트레이드와 은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시즌이 끝난 후에 이영욱 선수와 1대1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처음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일단은 저는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구단에게. 네. 진짜? 왜 그러냐면 기아에서는 이제 뭐 저도 더 이상 뭐 어디 올라갈 자리도 없었고 저한테 이제 뭐 기회를 줄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저는 가겠다. 그래서 구단에게 방출까지 또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스스로 이제 뭐 만들어서 다른 팀이라도 테스트 보고 가겠다. 이게 좀 잘 된 게 그래서 삼성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싶었던 팀이 있지 않았을까, 너가? 저는 그냥 그 당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1군에서만 뛸 수 있으면 어디든 네. 상관없었다. 딱 삼성에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거기 가서 좀 많이 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물론 뭐 경쟁은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워낙 또 삼성이 또 마운드 부분이 좀 많이 맞아요.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드가 돼서 삼성에 갔을 때 팀 분위기라든지 어땠었나요? 일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거의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좀 기아랑 다르게 어린 선수들이 되게 또 많았던 거고 기아는 저 있었을 땐 되게 고참 선배들이 또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다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되게 또 많이 학교 선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들도 있어서 많이 도움도 주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 누구 있었지? 87? 삼성에? 삼성에는 백정현 선수, 오. 네, 그리고 김기태 선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그러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선수는 누구였어요? 뭐 원석이 형이나 민호 형, 김민희 형 다
이렇게. 강민호 선수가 또 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화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저 트레이드 되고 다음날 연락을 받아서 대구로 오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그때 아마 민호 형도 그때는 민호 형은 FA로 갔지만 저는 이제 트레이드 돼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가면서 뭐 민호 형하고 통화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민호가 너한테 중요시 요구한 게 뭐야? 던질 때나 뭐 그냥 뭐 자신 있게 던져라. 자신 있게 네. 포수로서 강민호 선수와 함께하게 되면 어떤가요? 되게 편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민호 형도 뭐 포수라는 게 이제 뭐 수창 형도 투수를 해봤지만 거의 어렸을 때는 거의 포수 위주로 사인을 많이 했었고 다 고참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게 고개를 흔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민호 형 같은 경우는 뭐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그냥 투수 쪽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너희들이 바꿔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즌 첫 등판부터 홀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삼성에서의 첫 등판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아마 잠실 게임 성환형 다음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항상 빨간색 유니폼을 입다가 푸른 유니폼을 입고 등판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새로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홈 경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였고 또 서울은 또 워낙 또 기아 팬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푸른색을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로 올라간 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많이 응원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또 그날 또 좋은 성적도 났었고 네. 그리고 다음 등판이 바로 친정팀 상대 등판이었습니다. 네. 내가 입고 있던 유니폼을 상대하게 됐었던 그때의 감정 어떤 감정인가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덕아웃 자체가 좀 어색했었죠. 기아 같은 경우는 3루 쪽 썼었고 저도 이제 계속 3루 쪽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 1루 쪽으로 가게 들어가는 데가 달라지지. 네, 들어가는 데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불펜에서부터 이제 몸 풀 때부터도 이제 제 기억에는 많은 팬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쪽을 저 던지는 쪽으로 와서 많이 보고 되게 올라가면서도 되게 잘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기아에 제가 오래 있었고 또 타자들에서도 또 알고 그래서 뭐 괜찮게 던졌던 것 같아요. 참 항상 한기주 선수 이야기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아픈 손가락 이 얘기 있거든요. 기대 많이 했는데 부상 때문에 제대로 다 보여주지 못하셨으니까. 지금은 손가락하고 괜찮지? 네. 그때는 진짜 손가락이 아파서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요? 손가락이 아파서. 그렇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많은 팬들의 응원도 이어졌고 그러면서 심창민, 장필준 선수와 함께 필승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못 나가다가 1군 무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마운드 올라가면서 기분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되게 이제 오짜이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어떻게 보면은 캠프 때부터 해서 계속 너는 무조건 7, 8에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해라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면 계속 정현우 코치님도 계시지만 많이 챙겨주시고 가서 그냥 너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해서 그 자리를 하나를 차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4월 중순 즈음에 이대호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도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타자가 이대호 선수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대호 형한테도 아마 말로 없는 맞았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아에 있을 때부터 해서. 근데 되게 무슨 공을 던져도 다 치더라고요.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상대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대호 잘 치지. 근데 이대호 선수 어려워하는 투수들은 정말 부지기 싫을 것 같아. 난 쉬웠는데. 커브가 있는 투수들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커브를 던지는 네, 투수들은. 근데 저는 그때 커브가 없어서 무슨 공을 던져도 다 치더라고요. 심창위원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는데 이대호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좀 하셨어요? 나는 몸 좀 뭐 과감히 던지고 뭐 커브 던지고 포크볼 던지고 뭐 다 했지.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기록이 4할 7푼 피한다. 아니 엄청 잘하셨는 줄 알았는데 나 이거 처음에 잘못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걸 뽑아왔어 이걸 내가 그냥 아니 넘어가면 되지. 잘 3할 쳤다고. 7푼인데 많은 팬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대호 선수가 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알았지.
그해 7월부터 이대호 선수한테 홈런 맞았던 그 7월부터 2019년까지 1군 등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연 은퇴 선언이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은퇴를 선언하시게 됐나요? 그때 아마 제가 아마 선발이 없다고 해서 선발 수업을 하러 잠깐 이군에 아마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내려가다가 어깨가 이제 또 다시 통증이 와서 계속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도저히 게임을 못 던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고 내려갔었죠. 통증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냥 팔 들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냥 네. 올리는 것 자체가? 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그 다시- 정도까지? 네, 그랬었죠. 검사 받고 했는데도 이게 4군데? 3군데 정도 병원에서 거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수술하기도 힘들고 뭐 주사 치료도 다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재활을 하고 나서 야구 인생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 다시 그냥 불펜 투수로 할 네, 그래서 재활을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겨울에 캠프도 안 가고 여기서 하면서 ITP까지 이제 거의 던지다가 다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팔까지 내려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팔까지 내렸어. 네, 맨 밑으로까지는 안 내렸잖아. 맨 밑에까지는 안 내리고 사이드암 정도. 사이드. 선수들은 그게 진짜 좀 크게 다르다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른가 자존심. 봐요. 너는 어땠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던지다가 이렇게 던지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다 됐구나 그렇지. 이런 갈 때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 선수들은 그렇게 느끼나? 네. 그게 제일 커.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아픈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 심창희 형은 이렇게도 던지고 이렇게도 던지고 다시 올리시기도 했잖아요. 나는 하다가 남들이 그러더라. 형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만 갔다 나. 근데 나는 이제 팔 내릴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어떤 한 선수가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옆으로 막 하니까 아 형님 뭐 이제 갈 때까지 갔네요 이런. 거기서 이제 더 끌어올르더라고 내가. 근데 그러면서 더 잘 던져야겠다. 근데 결국에는 스피드도 나오고 해서 더 낫었지 나는. 심창희 해설위원은 한 타자를 상대하면서도 이렇게도 던지셨죠. 그렇지 나는 이거 막 던졌지. 저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구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 잡아내는 건? 이건 너가 얘기해줘야 돼. 솔직히 이렇게 막 진짜 힘든 거잖아. 투수.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구 잡기도 어렵고 이거는 진짜 노력 없으면은 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심창희 의원은 처음부터 제구가 잡혔대요. 이렇게 옆으로 던졌을 때. 와 진짜요? 야구 천재지. 그렇죠. 아니 질문을 대답해라고 이거 천재지. 그러면 지금은 아파? 지금도 통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서 그럼 아카데미아 때 너 던질 거 아니야? 지금 던져주는데 그래도 어쩔 때는 괜찮고 어쩔 때는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스피드 재봤어? 스피드는 안 재보고 지금 한 65m까지는 65m까지 던진다고? 네. 오. 멀리 던지네. 근데 가까운 거를 세게를 못 던지겠어요. 세게를 스피드 한 번도 안 재봤고. 네. 다음에 나랑 스피드 대결 한번 하자. 나 이제 이길 수 있어.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스피드 대결 이제 아, 한기수로. 한기 선수 이제 이기려고? 이기려고. 아니 부상으로 은퇴했는데 이제 은퇴를 딱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 주변에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되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뭐 부모님께서는 뭐 어쩔 수 없다. 다음 인생을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되게 좀 아까운 부분이 있었죠. 제 스스로는 저는 첫애가 그때 당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첫애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야구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러면 야구 시킬 거야? 첫애 딸인데요. 미안하다. 구독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처음 본 사입니다. 괜찮으시죠? 모를 수 있잖아요. 아유. 야구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것도 우리 잘못돼 있다. 민서처럼 여자 딸도 야구할 수 있어요. 네. 여자 야구단도 있잖아요. 네. 만약 여자 야구단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짤이 145를 던져. 그래도 안 시킬 것 같아요. 150을 던져. 그래도 160을 던져. 양키스에서 250만 거 저희가 와. 그럼 보내.
은퇴를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맨 처음부터 이야기 나눴던 게 프로에 갔을 때부터 아픈 걸 참고 던지셨잖아요. 네. 안 아프게 한번 던져봤으면이라는 미련 이런 건 안 남으시나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아프게 던졌으면 제가 아마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FA를 몇 년 채웠어? 저는 FA를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그게- 아팠으면 무조건 채웠지. 지금 두 번째 FA 했을걸요? 그렇지. 150억에 계약하고 또 했겠지. 아니 미국도 갔겠지. 미국 안 갔겠죠. 아팠으면 미국 아, 갔겠지. 미국 갔겠죠. 아 진짜 그건 아쉽네요. 안 아픈 한기주 선수를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고등학교의 그 전성기 시절에는 그래도 좀 안 아팠을 네,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투구를 프로에서도 봤으면 하는 팬들 진짜 많으셨을 텐데. 그럼 야구를 그만둔 이후에 야구장을 간 적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근데 아마 야구는 보러는 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 네 하면서 그 애들이 이제 어떻게 던지는지 궁금하니까 아마 야구는 갔었는데 프로 경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프로 그랬었죠. 경기장 가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광주에 가서 기아의 경기를 본다. 일단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왠지 가게 되면 괜히 더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되게 많이 좀 그리웠겠죠. 네, 저도 아 제가 지금 저기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광주 옆에 강진은 어때? 강진은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너 던져봤지 강진은? 네 던져봤는데 진짜 바람도 우리가 일명 말하면 똥바람이라 하죠. 똥바람? 똥바람. 똥바람. 바다 똥바람 막. 네. 막 강진 막. 네, 엄청 좀 심하더라고요 강진은. 강진이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 구장이? 일단 가는 게 일단 멀잖아요. 네. 광주 사람이 멀다고 하잖아 지금. 일단 멀고 네. 그리고 좀 남해랑 좀 다르게 네. 시설이랑 이런 게 좀 아, 나 너무 궁금한데. 아니, 강진을 촬영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한번 갔다 와보세요. 혼자 갔다 오래잖아 혼자가. 아니, 만약에 스토킹에서 강진 간다, 그럼 합류하실 거예요? 저요? 강진 강진이요? 간다, 같이 가자, 그러면. 강진 지금도 에어돔이 있나요? 에어돔? 네. 태풍하고 같이 날라갔어. 예, 옛날에 날라갔어. 자, 이렇게 독한 프로필 함께 해봤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코너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지 못했었던 일, 좀 편안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 첫 번째가 10억 8의 아픔 이야기예요. 처음 팔꿈치 상태를 안 시점이 기아 입단이 확정된 후였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팔꿈치 인대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다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걸 알게 됐는데 구단에서도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었나요, 그럼? 네 구단에서도 알았었죠. 근데 봐봐. 구단에서 알았어. 팔꿈치 안 좋은 거. 근데 156kg를 던져.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은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를 보고 저 수술하고 싶습니다를 구단에 전달한 적 있나요?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었죠. 네. 네 20살이라는 나이 때는 못했었고 거의 제가 아마 2007년도인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7년도 한 8년도 2년 차 쯤에. 돼서군요. 네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뭐 연봉 협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뭐 버티다가 2009년에 하게 됐지만 좀만 더 빨리 했으면 지금도 뭐 어깨가 안 아프고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왜냐면 팔꿈치가 아프면 또 다른 데를 이용하게 돼. 다른 데를. 여기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네. 뭐 다른 데를 더 쓰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데뷔 첫 해 140이닝을 넘게 던졌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막 오랫동안 쉬게 해주고 이닝하고 이런 문화도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2010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관리 문화가 이렇게 퍼지진 않았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서운하거나 좀 아쉽거나 한 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그때는 진짜 뭐 더블헤드 경기도 있었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을 중간으로 나갔는데 선발보다 더 많은 이닝을 던지더라고요. 그냥 뭐 7, 8회 어쩔 때는 9이닝 뭐 더블헤드 2경기 다 나가고 네 그때는 진짜 너무 많이 던졌었고 물론 게임만 나가면 그때는 한 좋았을 때였으니까 게임만 나가면 좋고만 그랬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좀 그냥 내가 농구렁이처럼
좀 아프다고 좀 관리 이렇게 했었으면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야구 문화가 바뀌었을 때 내가 만약 프로에 들어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잘하든지 돈 먹고 있든지. 관리해주는데 뭐 하냐.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다.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건 뭐야? 속이 꽉 찼나? 키워드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아? 저는 알죠. 네. 그래. 아마 이게 올림픽 맞아요. 때 올림픽에서 평균 타점이 99.9. 아, 저거 뭐야? 방울 딱 나왔을 때 99.9. 99.9였어요. 이때 베이로 씨의 그 노래 99.9의 가사를 붙여 부르던 말입니다. 그거랑 여러 가지 많이 들었었죠. 뭐 은하철도 999도 듣고 아, 팬들 무섭다. 왜 올림픽 때 저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저랑 승환이 형 그리고 정대현 선배가 세 명이 이제 마무리 투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아마 저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김경문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마무리로 했는데 대표팀 마무리.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었고 게임도 뭐 점수도 안 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베이징을 간 순간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도 안 맞고 아무리 세게 던져도 뭐 145 이상도 안 나오고 공도 다 가운데만 가고 그때 당시 투수 코치님 이제 조계현 코치님이었는데 대부분의 그냥 알아서 스스로 놔두잖아요. 그렇지. 국가대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오죽했으면 저를 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거기서? 네. 저를 데리고 막 폰고 쳐주고 막 세게 던지게 하고 막 밸런스 올리려고. 네. 근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쉽게. 뭐 다음 이닝 올라간다. 딱 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 첫 게임 아마 미국전인가 기었을 거예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 지금도 기억하지만 어떤 타자한테 홈런을 맞았어요. 네. 등판 하자마자 피홈런. 네. 근데 거기 야구장이 되게 커요. 야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또 공간이 이렇게 있고 더 뒤에 또 야구장이 있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홈런은 처음 맞아고 지금쯤 아마 떨어지고 아마 뒤에 야구장에 지금. 아이 그때가 2008년인데. 네. 라이트를 넘어서 뒤에 운동장 라이트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 뒤에 운동장이 있다고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홈런은 처음 맞아요. 그때 구질이 뭐야? 직구. 네. 이때 0이닝 3실점 미국전, 일본전에는 0이닝 1실점, 그러면서 평균 자책점 99.9.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아웃 카운트를 안 잡았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야지 상황들이 됐지. 0으로 됐어. 이때 대표팀 태극마크 달고 기대도 정말 많았을 텐데 마음이 좀 그 올림픽 기간 내내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되게 금메달 따서 이제 팀만 당했지 만약에 노메달이었으면 저는 그냥 중국에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안 맞는 동네에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 옮겨야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안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도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 가끔씩 한 번씩 뭐 TV로 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죠. 올림픽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버려요. 너무 많이 들어줘. 그거. 그러면 금메달 이렇게 받아서 목에 걸긴 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다행이다 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동료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눈치도 좀 보였어? 눈치도 보였었죠. 그때 당시 이제 투수 쪽은 저 그리고 타자 쪽은 아마 이승엽 선배님. 네. 처음에는 안 좋다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끝이 중요한 게처럼 마지막에 일본전에 역전 홈런과 쿠바전에 홈런 쳐서 이승엽 선배님은 다행히도 들어올 수 있는 일이었고 저는 되게 좀 혼자 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메달 집에 있어? 금메달? 네, 메달은 있어요. 갑오로 있죠, 갑오로. 그거 금이야 다? 다 금은 아닌 것 같아요. 순금 아니야? 순금? 네, 제가 보기엔 도금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 순금 아니에요. 에이, 돈 필요 없네. 그냥 뭐 그거 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달 필요 없네. 메달 만든 데 가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 만들어줘. 아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네. 그러면서 정대현 선수로 교체가 되잖아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뭐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제가 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그때 또 정대현 선배가 또 너무 좋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전과 연습의 차이. 저는 연습용, 정대현 선배는 실전용. 아, 이거 팩트다, 팩트.
대만전에서 드디어 첫 아웃카운트를 잡게 됩니다. 이제 좀 다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요. 그때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점수를 주고 그때 점수차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운 좋게 1승을 또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첫 아웃카운트를 잡고 나니까 평균 자책점이 108.0이 돼요. 그래서 108번 내 투수를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팬분들이 그래서 이제 108번 내 투수다. 근데 그 첫 아웃카운트의 기쁨도 잠시 8대 6에서 8대 8 동점을 흥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 기억하세요? 그게 다 제 점수죠. 그쵸? 이때 허구현 해설위원이 그래가지고 중계 중에 이렇게 마이크 내려간 줄 알고 이야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 감독 김경문 주연 한기주 이게 진짜요? 이 이야기를 해서 방송사고까지 났다 이랬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아예 인터넷 자체를 아예 안 봤거든요. 그 당시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지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을 때의 어찌됐건 일원이었었다라는 추억이 어떻게 조금 남아있나요? 일단 저는 뭐 올림픽을 어떻게 보면 나갔지만 차라리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를 갔으면 올림픽에 어깨도 싱싱하고 올림픽이라는데 목숨을 안 걸고 했을 텐데 그냥 군대를 일찍 갔다 왔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나에게 땡땡땡이란 이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땡땡땡이란 첫 번째, 나에게 양키스란. 그냥 메이저리그 팀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돈 많은 팀? 내가 나중에 MLB 샵 가서 모자 하나 사줄게. 양키스 모자. 진짜 250만 달러. 알고 있었으면은 만약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셨으면 어떤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냥 좀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아랑 양키스로 고르라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겠죠. 또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다시 취소가 되지 않았을까. 메디컬 체크 하다 보면은 안 좋은 거는 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 체크를 하게 되면 돈이 깎이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를 그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네 혼자. 250만 달러. 그렇지. 250만 달러인데 당연하지. 나는 2억 5천만 줘도 그 이상까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진짜. 난 내가 수영해서 갈 수 있어.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게 커셔란? 일단 동기가 될 수도 계약금도 있어. 낮았고 동기가 될 수 있어. 나에게 커셔란? 최고의 투수죠. 아.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복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잘 던지고 워낙 자기 관리도 또 잘하고 보니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영어 좀 해? 아니요. 그냥 그럼 코치한테 한마디. 영어로. 화이팅입니다. 짧고 이렇게 파이팅 영어 나왔어. 오.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한만두란? 3개 만들면 3만두인가요? 맞네. 되게 긍정적이시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아. 평생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 그건 다 맞아. 그쵸. 그건 진짜 맞아. 한 추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은퇴하고 나서 약간 좀 내려놓고 나면 지나고 나면 또 재밌는 추억으로 네,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지나고 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야구 선수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지나고 나면. 사회는. 근데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고 싶어. 지금은 뭐 지도자로 지도자. 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너무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아이가 또 잘해서 뭐 좋은 결과 내서 뭐 국내 야구든 뭐 메이저리그든 가게 되면 되게 좀 뿌듯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도자 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럼 고등학생들도 있어? 네, 저희 이제 초, 중, 고 대학생. 네, 한 크기는 어느 정도? 저희 크기는 180평. 오, 크네요? 왜 이렇게 커? 저희는 좀 거리 다 나오고요. 어. 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트레이너 있고. 네, 뭐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줘? 저희는 하체, 네, 하체랑 골반 쓰는 거에 대해서 중심. 너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하체, 네. 골반. 그 타자들도. 타자들도 맞아. 회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공이든 방망이 치든. 아니 근데 여기는 108평이 다 한 층에 있어요? 저희 180평. 180평이 한 층에 있어요? 네. 층고도 되게 한 3m 이상 나오고요. 아, 층고가 그렇게 네. 높아요? 원래 옛날에는 사우나 자리였다가
그 또 레슨장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인수해서 150kg를 던지고 싶은 분들은 여기 87 베이스볼에 꼭 가자. 검색하면 또 나오니까요. 87 베이스볼 아카데미. 그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데 프로에서 지도자 제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은 아마 아이들 가리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가리키는 거를 좀 알고 이제 프로에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지났어. 뭐. 삼성, 기아 지도자 둘 중에서 두 군데 다 오퍼가 왔어. 먼저 콜을 오는 팀한테 갈 것 같아요. 동시에 왔어 전화가. 전화를 어떻게 동시에 동시에 받았어. 저를 더 선택한 팀한테 가겠죠. 둘 다 똑같이 선택했어. 참 어렵네요. 안 넘어오네. 자, 마지막 나에게 땡땡땡이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99.9란. 추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99.9가 되죠? 그냥 이거는 근데 진짜 나올 수가 있나요? 99.9가 이게 그 계산을 하면? 99.9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죠. 근데 10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기도 하고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아, 그래서 그냥 99. 그 이게 베일집한테 무한대라는 물어봐. 베일집. 그냥 추억이다. 네. 추억이. 훈장. 훈장. 아 나도 이런 거 있으면 난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 스토킹 한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스토킹 구독자는 아니었지만 함께하게 된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너무 편하게 또 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스토킹 자주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자주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오늘 바로 누르고 가야 돼. 여기는 바로 누르고 가야 돼.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아카데미를 찾아가면은 네.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지. 네. 오늘 오시면. 스토킹 팀들이 딱. 네. 같이 가시죠. 아, 스피치. 나중에 광주 갈 때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광주 투어 갈 때. 광주 만약에 야구장을 여기서 같이 가자고 하면. 네, 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내려가면서 뭐 집에도 들리고. 네. 윤성민 선수랑 해가지고 같이 가도 옛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아. 자 오늘 심창희 해설위원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본 분과 녹화해본 거. 아, 처음 전화했을 때도 굉장히 민망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한기주 선수가 흔쾌히 또 촬영 허락을 했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주에 대해서 몰랐잖아. 그쵸. 또 오늘 인생사 또 얘기 듣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좋은 후배 또 알게 됐고 첫째가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되시고. 상황 파악 못하고 야구 시킬 거냐고. 야구 시킬 수 있죠. 야구는 시킬 수 있어요. 네. 그거 한마디 해야지 마지막. 어떤 거요? 팬들한테 마지막. 아, 맞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그쵸. 못했기 때문에. 은퇴하면서 팬들한테 직접 인사를 하신 적이 못했던 것 아 못하셨죠? 못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꼭. 뭐 소리 없이 나와서. 그러니까 많은 펴시고. 분들이 진짜 기억을 할 텐데 그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위해 또 인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일단 뭐 기아나 삼성 팬들께 뭐 모든 팬들께 일단 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뭐 14년 동안 하면서 뭐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나올 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스토킹이라는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이 진짜 묻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기주 선수와 스토킹 함께 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됐고요. 자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